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바닷물의 온도가 30도 가까이 급상해 남해안 양식장들이 비상입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경남에서만 700여만 마리가 폐사했는데요.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연 배를 드러낸 물고기들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바닷물 온도가 30도에 육박하자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양식장에서 물고기들이 폐사한 겁니다. 갑자기 수온이 고수온으로 올라가면서 수온 차이가 7도 이상 이래 나쁘니까 고기들이 못 견뎌요. 지난 4일부터 경북 포항 지역 양식장 10여 곳에서 폐사한 물고기가 12만여 마리나 되고 부산에서도 최근 어류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거제시 동부면의 한 육상 양식장.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강도다리 2만 마리가 폐사했는데 아예 어종을 광어로 바꾸고 액체 산소 공급기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은 물속에 있는 용존 산소량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액체 산소 가지고 DO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해상 양식장들도 액화산소를 공급하고 차단막을 설치하는 한편 어류 활동을 줄이기 위해 사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한 고기는 액화산소를 공급을 하고 또 차광망 같은 것도 하고 그리 지금 준비를 해놔놓고 있습니다. 남해안 일부 해역의 수온이 28도로 돌아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상황. 수산과학원은 이달 중순까지 고수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본격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늘어나면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이나 계곡에서 발생한 순환 사고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1일 하동 화계천에서 경기도에 사는 41살 이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 씨는 스노클링을 하다 갑자기 물이 깊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상태에서 또 맥주를 섭취를 한 후에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나. 같은 날 함양의 부정계곡에서 지난 5일에는 하동의 한 하천에서도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계곡은 이처럼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그쪽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깊어지니까 여기 애기하고 저 애기 엄마하고 살려주세요. 꼭 들어가는 거예요. 하동 화계천에는 안전요원 20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사고 지역을 다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모두 170여 명. 이 가운데 하천이나 강, 계곡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72%로 나타났습니다. 허문적으로 물놀이를 절대 삼가하여야 하며 식사를 마치고 바로 물에 들어간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방당국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다이빙을 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말벌은 더우면 더울수록 생육과 번식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데요. 폭염 연창인 요즘 말벌도 예년보다 훨씬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를 차지한 말벌집을 119 소방구조대가 떼어냅니다. 놀이터 화단에도 농가 지붕 밑에도 말벌이 집을 지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말벌집이 몇 마리 보이다가 오후 되면 금방 이렇게 형성하는. 지난해 이러한 벌집 제거 건수는 부산에서만 7,700여 건으로 부산시 소방본부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을 전망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벌집 제거 건수는 3,1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늘었습니다. 말벌은 날이 더울수록 생육과 번식을 더 활발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 7월 평균 기온은 26.1도로 지난해보다 0.8도 높아 말벌에게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먹이 활동을 하는 일벌들이 좀 더 넓은 범위로 먹이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건수도 많아지고 말벌집의 크기도 더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과일이나 음료수 등 단 음식은 말벌을 모으는 만큼 야외에 버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또 야외 활동할 때는 말벌을 자극하는 빨간색 같은 밝은 옷보다 흰 옷을 입어야 말벌에 쏠 가능성이 적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창원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국내 최대 원형 공간인 창원광장의 활용 방안을
창원시가 찾기로 했습니다. 활용해야 한다와 그냥 둬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맞서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축제가 열린 창원 광장은 2만 관객이 모인 가운데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촛불 민심이 한데 모여 광장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는 정치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창원 광장은 3만 4천 제곱미터로 서울시청 앞 광장보다 3배 가까이 큽니다. 계획도시 창원의 상징으로 40년째 창원의 랜드마크로 인식됐습니다. 이 같은 창원 광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창원시가 찾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시민 공모를 통해 활용 방안 찾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에는 공업탑 건립 등 130여 건의 아이디어가 공모됐지만 당선작은 없었습니다. 개발 방향이 나온다면 거의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만약에 좋은 안이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또 시민들인데 토론을 개최해갖고 우리가 이제 더 한 번 더 의견을 물어볼 그런.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창원 광장은 전형적인 교통 광장이기 때문에 전 방향에 걸쳐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경남도청에서 창원 광장을 거쳐 한국산업단지 동남본부까지 중앙대로는 경관 지역으로 건축물이 추가로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대형 광장이고 언제든지 저 광장을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조바심을 갖고 여기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접고. 이처럼 활용과 보존 논란 속에 창원시는 다음 달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채택된 안을 중심으로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태풍이 남긴 열기에 뜨거운 남서풍까지 더위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바깥에 잠시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인데요. 어제보단 덜하지만 오늘도 폭염은 계속됩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계속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부터는 기다리던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입니다. 경남 서부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내일 오전이면 모든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벼락과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약간 지나고 있고요. 하늘빛은 점점 더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합니다. 창녕 23도, 김해가 26도 가리키고요. 낮 기온 역시 어제보다 4도 정도 내려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어제보다 2, 3도 정도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높게 일겠고 남해 동부 해상에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린 뒤로는 낮 기온 31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아침 저녁의 기온도 서서히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대우조선협력사 미주산업이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5명을 모집합니다. 시급 6,600원 이상이 지급되고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와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대우조선협력사 태림 ENG가 선박 건조에 투입할 단순 사상원 3명을 모집합니다. 시급 6,470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대우조선협력사 진우기업이 선박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20명을 모집합니다. 시급 6,470원 이상 지급됩니다. 대우조선협력사 일복기업이 선박 제조에 투입할 단순 종사원으로 10명을 모집합니다. 시급 6,500원 이상이 지급되며 장애인 병용 채용합니다. 삼성중공업 협력사 금남산업이 연삭기와 연마기 조작이 가능한 인력 5명을 뽑습니다. 시급 6,500원 이상 지급되며 인근 거주자와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낙동강 창녕 하만보 구간에 내려졌던 조류 경보가 완화됐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어제 낙동강 창녕 하만보 구간의 조류 경보 경계 단계를 관심 단계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낙동강청은 남조류 세포 수가 2주 연속 물 1ml에 10,000개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청은 지난달 말 중부지방에 내린 많은 비 덕분에 수량이 늘어나 녹조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의 내년도 입시 경쟁률이 39대 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내년 입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170명 모집에 6,600여 명이 지원해 39대 1로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1,600여 명 급증했고 여자 생도는 17명 모집에 1,491명이 지원해 8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학습 부진 학생을 관리하기 위한 협력교사제가 경남 3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협력교사제는 정규 수업 시간에 협력교사를 활용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부진을 관리하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6달 동안 창원, 도계초등학교 등 30개 초등학교에서 협력교사 1명을 채용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최근 장기 가뭄으로 진양호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지만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조류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원수와 정수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주시는 그러나 남조류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오스민이라는 물질로 불쾌한 냄새가 나는데 인체에 해가 없으며 휘발성이 강해 3분 정도 끓이면 없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적 15개 명품 쌀 브랜드가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경기가 열리는 창원 마산 야구장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됩니다. 경남농협과 NC 다이노스는 업무 협약을 맺고 지난 6일부터 창원 마산 야구장에서 NC 다이노스 홈 경기가 열릴 때마다 경남 15개 쌀 상표를 전광판을 통해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구팬을 대상으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해 당첨된 입장객에게는 쌀을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